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세계 증시 달구는 수소차입니다. 어제 오늘 수소차가 글로벌 증시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국내외에서 수소 경제 관련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이르면 다음 달에 수소 육성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전략에 따르면 수소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도 최근에 수소차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수소차 개발업체 니콜라가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스닥 시장에서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수소차 관련 업체의 주가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차에 필요한 수소 연료전지 제조업체인 S퓨얼셀과 두산퓨얼셀이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두산퓨얼셀 우선주들도 오늘 동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수소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일진다이아가 14.34%, 또 세종공업이 12% 가까이 올랐고 상하포론테크도 6.98%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 완성차 제조사로는 현대차가 국내에서 유일한데요. 현대차는 오늘 0.2%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문서진 전문가님, 또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조합은 또 굉장히 새로운데 일부 오프닝 때 보니까 뭐 오프닝 하면서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한 아닙니다. 수소차가 잘 나갔다. NC소프트가 잘 나갔다. 오늘 다행히도 두 종목 다 잘 나간 네. 종목들이어서 오늘은 좀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종목 진단 받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함께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또 수소차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입니다. 이 친환경 자동차의 이제 시장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로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나오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다양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수소차 관련주들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수소차가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또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부터 수소차가 강세를 보인 데에는 유럽연합이 다음 달에 수소경제부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이제 유럽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한 2주 전쯤 되었죠. 이 독일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이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수소 인프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뭐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는 유럽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바꿔간다라는 얘기를 같이 이야기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EU 전체적인 이제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소 에너지로 해서 육성 전략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규모를 20억 유로 정도를 측정했었는데, 이 규모가 1,400억 유로로, 규모가 한 네. 70배 이상 70배.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시장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도 14만 개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정리를 다 해주셨으니까 문서지 전문가님도 추가적으로 조금 전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저는 수소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는 이제 아니. 저는 수소를 별로 이제 네. 딴 건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수소차 이제 이 테마가 한참 불 때도 저는 이제 대장주 S퓨얼셀 정도만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소 쪽은 이제 발전 수요는 인정한다. 발전 쪽은 확실하게 수소 쪽이 맞아요. 그쪽이 더 좋은 게 맞습니다. 뭐 뒤에 나중에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전 수소차는 모르겠어요. 좀 너무 불편하고 이게 지금 이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사실은 오늘 나온 것도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유럽 쪽도 상당 부분은 다 수소 에너지예요. 수소 발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지. 네. 지금 수소차를 뭐 다 육성하고 수소 스테이션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수소 이제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나 수소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라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네. 근데 이제 이광우 전문가님이 수소차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는 그 수소차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전문가님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문제가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유가 이야기했잖아요. 계획을 네. 발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유가 수소차를 발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수소차에 대한 수소 게 아니라? 에너지라니까요. 수소 발전. 예. 수소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당황스러워라. 자, 그러면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수소차 이 관련주들 네.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좀 약한 게 아니라요. 아, 그래요?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한 게 그래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쪽의 발전 기술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본이나 독일 대비해서는 너무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는 수소차 쪽은 일본이랑 독일이 먼저 시작했어요. 했는데 뭐 도요타나 뭐 이쪽에서 이제 폭스바겐 쪽에 먼저 하다가 해보니까 이게 자동차 쪽은 별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에너지 발전 시설 쪽으로 하면 이게 괜찮겠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발전이 중앙 집중식 발전에서 이제 개별 발전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난방도 중앙 난방이 있고 개별 난방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대체적으로 개별 난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발전의 장점은 그거예요. 한 번에 많은 걸 한 번에 다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효율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전기잖아요. 생산해서 보내려면 송전탑도 만들어야 되고 보내면서 로스도 굉장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전탑 문제도 계속 걸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해외도 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자체적으로 이제 개별 난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발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빌딩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거 자체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대부분에 가장 맞는 건 수소 발전소인 거죠. 이게 규모도 수소 발전이 뭐 김광 전문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하나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고처럼 네. 발전을 조금 더 이게 좀 이게 높이려면 컨테이너 하나 더 붙여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고 편해요.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력에 따라 하나하나씩 더 붙이면 되니까 만약에 뭐 발전소 용량을 늘리려면 공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되게 레고처럼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도 되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미리 먼저 독일이랑 일본 이쪽을 먼저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수소차에 좀 집중돼 있으니까 네네. 저는 조금 이제 별로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쪽은 그래도 기술력은 괜찮습니다. 다만 독일이랑 일본에 대비해서는 별로라서. 알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의 반박? 반박이 준비되어 아니죠. 있을까요? 뭐 맞는 말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렇게 이야기를 크게 하니까 제가 수소차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제가 요즘에 신기광기라는 아침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수소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키워드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 비슷한 정- 의견이네요. 네. 같은 얘기잖아요. 네.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 수소 네트워크 이런 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가 일단 수소차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상용화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수소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었던 현대차만 만들면 어떡하지? 지금 다 전기차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만의 리그로 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그동안의 그러니까 수소에 대한 연결고리를 수소차로 많이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같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수소차에 대한 색깔을 가진 게 아니라 수소 인프라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대표적으로 SFuel셀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SFuel셀을 익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같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종목을 가려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수소차에 대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충전소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네네.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충전소 건립을 통해서 수소차에 대한 활동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수소차 수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이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전기도 있고 그리고 수소 2차 전지 쪽에도 있고 그리고 수소 에너지 쪽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를 포인트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수소 에너지라고 단어를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싸우는 거 아니고요. 같은 의견입니다. 수소차에 조금 더 집중하기보다는 수소 에너지라든지 수소 이제 인프라 쪽에 조금 더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가능성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수소차 안 좋아하는 거 뿐이지, 그죠? 에너지 쪽에 괜찮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수소차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라는 단어 연상만 하면은 저희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 생각에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수소차를 상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수소차를 상상하면은 당연히 현대차를 연상할 것이고, 현대차 앞으로 돈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수소차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은 수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소차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이제 생산이 된다라면은 관련된 이제 흐름들을 산업으로 봐야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 현대 기아차도 이제 현대가 그룹이 투자하는 수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쓰는 기업이니까 그 돈을 어디로 투자되느냐, 그 투자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죠. 그렇게 보는 것이 네. 시장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질문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드려야 되는데, 수소차에 대한 이제 관심도 보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 계기도, 미국의 이제 니콜라라는 이 회사가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6월 초에 상장이 되었어요. 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데,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수소차에 대한 이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SPS를 강조드린 거예요. 그런데 수소차도 당연히 이 구동을 되기 위한 환경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에서는 좀 더 핵심적인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 당연히 배터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수소차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소차 쪽에서는 스택이라고 하는데 스택 관련된 종목들 직접적인 회사를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수소라는 거는 전기차하고 다르게 에너지원이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소를 모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산소는 언제든지 공급을 받는 것이고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 탱크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산소를 유입을 할 수 있는 네. 공기 여과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앞으로 좀 더 이 수소차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련된 기업들로 해서 일진다이아, 풍국주정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문세희 전문가도 이야기 드리는 에너지원, 그러니까 인프라, 발전소, 네트워크 그러려면은 그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SPO스, 효성 첨단 소재, 네. 그리고 하나 솔루션 이들 기업들을 인프라로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솔루션 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솔루션 하나가 니콜라에 투자했다 이래가지고 네. 잘 갔었잖아요. 요 기업에 대한 설명도 또 오늘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짧게만. 네. 하나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원래 하나 케미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솔루션의 회사가 하나 케미칼, 하나 큐셀, 하나 첨단 소재가 결합된 회사인데 이들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의 일부가 이제 니콜라에 투자가 되었고 그 회사가 네. 나스닥에 상장됐어요. 아. 상장된 것만 해도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급등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요. 수소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경제,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가 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이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비슷한 시기에 최근에 와서 조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 후보 확정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공화당과 민주당, 조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경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과의 차별화를 두었던 정책이 가장 먼저 오바마 개혁 계승.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 규제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비슷한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6월 달 동안에 테슬라 모터스도 잘 가고 있고요. 전기차 그리고 또 이 수소 트럭 상장에 대한 이 모멘텀을 또 같이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네. 하나솔루션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럽에서도 내용이 잘 나오니까 지금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시장을 좀 유연하게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문선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수소차 밸류체인 관련해서.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이제 수소차 이야기가 셀트리온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만큼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공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차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고점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뭐 저점 따지면 3분의 1토막, 뭐 4분의 1토막 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놈 저거 안 좋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안 좋다고 한다고 갈 종목이 안 가겠어요? 갈 종목은 가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 유튜브 제 채팅창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또 이런 걸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소 관련 하실 거면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수소 쪽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수소차도 가겠지라고 하지만 수소차의 인프라와 수소 연료전지 에너지 인프라는 달라요. 그러니까 수소차의 인프라를 하려면 결국에는 수소 스테이션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 수소 스테이션을 하기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한보람 님, 샘보람집 앵커, 말이 더 보이네. 앵커님 네. 집. 만약에 그 근처에, 만약에 수소 스테이션이 생긴다고 해요. 네. 그러면, 와, 막 환영할 것 같아요? 별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수소차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 그거거든요. 내 이 수소 스테이션이 좋아, 수소차 타면 좋을 건데 대신 우리 앞에는 안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니콜라 하나 이건 잘 가냐? 저는 상용차는 될 것 같아요. 왜냐 상용차는 트럭이니까. 트럭이고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 차고지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차고지나 이쪽에 그냥 해놓기 때문에 외곽질에 해놓고 충전해놓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승용이나 자가용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네. 그 인프라 투자라는 것도 수소 스테이션에 대한 인프라 투자 쪽 유럽 쪽 그쪽보다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연료 전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니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그래도 갈 종목은 저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도 제가 그렇죠. 좋아하는 바이오가 펩트론, 제넥신, 파맵신 이런 거 되는 것처럼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래도 그 와중에서 좋게 보면 좋은 거 그래요.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일단 넘버원은 무조건 SP올셀이 맞습니다. SP올셀. 네, 지금 이강무 오늘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하나 것처럼 떠가지고, 네. 이게 만약에 수소를 내가 정하고 싶다면 저는 SP올셀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SP올셀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냥 기대감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수소 연료 발전 관련 시설도 이거 하고 있고 가장 네. 중요한 건 수소 연료 발전만 기대하기는 지금은 매출이 안 나오는데 SP올셀 같은 경우는 이제 LPG 연료 발전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하거든요. 그것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SP올셀은 괜찮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차는 별로지만 제가 별로라고 해서 시장에 안 가는 건 아니니까 네네. 시장에 갈 종목은 그나마 제가 생각에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네. 저는 일진다이아랑 효성첨단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일진다이아는 어쨌든 수소차에서 실제로 매출을 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진 이제 이 자회사죠. 첨단 복합 소재인가요? 네, 일진 복합 소재죠. 네. 이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대차에 수소 이제 탱크를 납품을 하잖아요, 실제로. 납품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현대차의 넥소가 많이 팔리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진다이아는 찍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수소차에서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대장주,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말고 그냥 수소차에서 대장주라고 느끼는 건 저는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결국에는 효성첨단 소재는 국산화 이슈 쪽으로도 어쨌든 이슈가 계속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의 연료 탱크의 핵심 재료 소재가 탄소 섬유니까 이쪽 관련 부분에서 수혜는 될 수 있다. 요 두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다. 그래도 어쨌든 대장주는 이광무 전문가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SP올셀. 저는 숟가락은 안 넣겠습니다. 네. 제가 SP올셀 한 건 아니고요. 이광무 전문가님 SP올셀 같이 하는데 확실하게 만약에 내가 수소차를 하겠다면 저는 SP올셀 괜찮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관련해서 접근을 하실 때 조금 더 공부하고 주의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제 오늘
이 수소차 관련해서 뭐 앞서 말씀하신 뭐 인프라라든지 부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유일한 완성차 업체라고 하는 현대차가 못 갔다라는 거는 비슷한 의견으로 보세요. 현대차는 왜 못 간 걸까요?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왜요? 자, 지금 니콜라가 잘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미국에 지금 현재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제 분위기가 약간 신규 상장주 중에서 그러니까 이 기술 관련 부분에 좀 이제 혁신적인 기업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건 있어요. 뭐 그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니콜라는 수소차를 많이 만들잖아요. 물론 근데 니콜라가 수소차만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전기 트럭도 만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소 트럭이랑 전기 트럭을 만들기 때문에 비중이 100%잖아요. 거기에. 현대차 내에서 수소차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조선주를 제가 긍정적으로 안 보잖아요.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LNG 뭐 카타르 수주 막 나와서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LNG만 하는 게 아니다. LNG 말고 메인이 결국엔 해양 플랜트라든지 다른 것들도 많은데 해양 플랜트 수준은 아예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이미 만들어도 인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드릴식 같은 경우는 뭐 취소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 하지만 LNG 관련 부분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화인텍 같은 것들 오히려 LNG 뭐 세진중공업 LNG 관련 뭐 특화된 거는 괜찮지만 네. 뭐 안 좋다라는 건데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수소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메인은 내연 기관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수소차 비중이 크지가 않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가 시총이 작았으면 갔겠죠. 그러니까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이 메인군이 아닌 걸 가지고 가는 건 테마로만 가기에는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똑같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갔을 때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 키웠어요. 네. 수소차가 만들어졌다 했을 때 현대차가 만드는 수소차보다는 차라리 뭐 벤츠나 뭐 아니면 뭐 도요타나 이쪽에 만드는 게 더 경쟁력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도 뭐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메인은 전체적으로 수소차 비중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않다. 알겠습니다. 이광호 전문가님께서는 현대차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이제 먼저 무쇠 전문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네. 모든 질문의 이 제목이 다 수소차. 수소차다 보니까 그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네. 제목을 잘못했네. 수소 경제로 바꿀까요? 네, 아니, 그게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까 행상했지만 제 생각은 수소차는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 네, 근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만약에 제가 막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버리면 의견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의견도 뭐 다 좋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현대차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그럴게요. 시청자분들의 기준을 잡는 거는 질문지는 수소차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거는 수소 에너지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구분하고 네. 네,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제가 화낸 거 아닌데 알아요. 왜 화는? 알아요. 아니 서울 괜찮습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방송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좀 화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톤 때문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화난 게 아니라요. 그럼요. 화내는 거한 번도 본 억양 적 때문에 없어.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가면 네,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차는 주목 못 받는가? 네. 다시 또 수소차 그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수소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한 보급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는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앞에서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이 현대차의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수소차 포인트가 크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이 내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에 한 종의 이 자동차들이 10만 대 정도는 팔려야 그러니까 전체 했을 때 80만 대 그리고 한 기종당 10만 대는 팔려야 그래도 이 어느 정도의 기본은 했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소차인 넥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1000대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적을 했을 때 4000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눈높이를 아예 못 맞춘 격이기 때문에 이걸로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크게 반기는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넥소라든지 다음 이 수소차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니콜라 이 수소 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아마도 전기차에 대한 보급도 상당히 좋지만 네. 전기차 보급이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게 미국의 대륙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하나의 충전으로 해서 최대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런 것들도 먼저 도입이 됐고 네. 근데 전기차보다 좀 더 효율이 높은 배터리가
수소 연료 전지예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다만 이 장거리 운행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민간 차량들이 가진 않거든요. 화물 운송 차량들, 네, 특히나 네. 트럭이 먼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요. 유럽에서 먼저 시행이 됐을 때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현대차가 유럽에 이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소차를 잘 팔리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같이 했어요. 유럽의 기업과 H2 에너지라는 기업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수소 트럭을 공급을 시켜주면서 인프라 투자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국에서 니콜라가 트럭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모델이 같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공략했을 때 모델의 가장 이제 협력 회사로 봤을 때 네. S퓨얼셀을 이야기 드렸는데 같은 모델. 그럼 미국에서도 S퓨얼셀 모멘텀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 얘기를 이제 수소에 대한 수소 차량이 왜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론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현대차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현대차도 마찬가지요. 민간 차량에 대한 부분들, 일반 차량에 대한 수소차 공급은 아직은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운송수단, 트럭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군사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소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양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 인프라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대차가 투자하는 인프라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그게 S퓨얼셀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수소차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보다 수소차가 기업인 현대차가 투자하는 인프라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라든지 이쪽에 관심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대응 방법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 관련주들 투자 대응 방법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무섭네요, 이제. 아, 괜찮아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수소차와 관련돼서 한다면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데, 네. 수소 이제 에너지, 연료 전지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소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저는 포지션을 두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 시장은 워낙 유동성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뭐가 오를지는 몰라요. 그래서 또 이슈가 있으면 네, 올라가. 올라가는 거라서 네.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굉장히 좀 좋아하는 또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수소만 가지고 보는 종목들보다는 네. 그래도 수소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탑픽은 아까 했지만 그러니까 S퓨얼셀이 제일 맞는데 네. 지금 가격대에서 잡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만약에 수소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는 뭐 효성 첨단 소재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강무 전문가님은 대응 네. 전략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탑픽 종목은 계속 강조드리는 S퓨얼셀을 S퓨얼셀. 봐야 되고요. 네. 기업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기대되는 게 저는 이 내용들을요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 수소 네트워크 이 단어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는 미 대선 정책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민주당에 대한 색깔을 크게 가질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네. 미 대선 끝날 때까지는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S퓨얼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데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수소차에 대한 스택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발전 그리고 이제 이제 축적하는 도심 속에서 쓸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제 이 거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S퓨얼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대응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최근 6월달 동안에 상한가가 2번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빠른 상승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상한가가 오전장에서 빠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저는 당연히 갭출
갭출발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갭출발하게 되면요. 역사상 사상 최고가가 43,950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41,2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5% 갭만 해도 이 신고가 라인대가 돌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선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은 좀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시 대신에 관심권에서는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봤을 때 네. 좀 접근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부연 설명을 좀 더 크게 하면은 저는 이제 이 수소 경제에 대한 이 색깔을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기업이 그룹으로 본다면은 효성그룹 그리고 하나그룹 정말 이제 과거의 색깔과 완전히 다른 포인트를 둘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효성첨단소재, 하나솔루션 이 기업들을 관심 있게 꼭 보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 진단하고 갈까요? 하나솔루션 올려주셨거든요. 에너지 플러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하나솔루션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9,300원의 비중 5%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하셨는데 문서진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뭐 하나솔루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소로 엮는 건 조금 저는 억지긴 해요. 왜냐하면 니콜라 관련 이슈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이 니콜라 관련 이슈 때문에 가는 건데 사실상 제가 이건 지니스탁에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지분 관련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솔루션이 지분 관련 이익이 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기대하는 건 이거죠. 니콜라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수소 인프라를 투자를 할 때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를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했으니까 하나 그룹 쪽으로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 쪽도 사실은 요즘에 잘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시아에는 안 가잖아요. 같은 태양광인데. 근데 하나솔루션은 잘 가는데 네. 이유는 명확합니다. OCI가 하고 있는 거는 폴리실리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솔루션은 하나쿠션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건 이제 모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 원재료가 OCI가 만드는 폴리실리콘이에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걸 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니까 영업이익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큐셀이 만약에 네. 온전히 상장을 했으면 저는 엄청 좋게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하나케미칼이 하나큐셀이 합병을 하면서 하나솔루션이 된데 여기서 많은 분이 약간 놓치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이 그러니까 이 하나큐셀이 합병이 되면서 뭘 뺐냐면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하나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큐셀 코리아라는 걸 따로 뺐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나그룹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삼분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왜 뺐냐면 메인 이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모듈을 생산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흔히 말하면 이게 약간 OEM 방식으로 그냥 찍어내가지고 그냥 이 소위 말하면 이 큐셀이라는 그 네이밍을 파는 거고요. 네. 실제로 돈이 되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비상장돼 있는 하나큐셀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목표가는 23,000원 이상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23,000원까지 봐주셨고 이강모 전문가님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목표가는 23,000원이지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면 23,000원. 네. 예, 좋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저는 하나솔루션을 굉장히 좋게 봐요. 네. 표면적으로 하나케미칼이 바뀌었기 때문에 태양광인데? 라는 하나큐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 계열사라든지 하나솔루션에 대한 신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수소 충전 관련된 사업과 수소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한 솔루션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가 태양광으로 해서 또 지분 투자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로 해서 올라간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라는 그룹 자체가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에 대한 신사업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이라고 얘기 드리면은 미국 내에서 이 태양광 시장 진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솔루션이 투자하고 있는 이 수소에 대한 관련된 회사가 니콜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이제 회사 명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잠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은 네. 이 수소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 내에서도 이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네트워크를 위한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태양광에 대한 이 색깔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라는 그룹이 네. 이제는 수소 전체적으로 묶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색깔이 굉장히 커질 거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미 대선에 대한 색깔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높게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 대선 이전에 정책에 대한 연동이 되었을 때까지 저는 더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사실 뭐 1차적인 가격대는 23,000원대가 전고점 위치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먼저 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올라간다라면은 3만 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었지만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두 분 다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성공투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97,000원에 15% 보유 중인데 자, 지금이라도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앞서서 현대차에 대한 설명은 좀 해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대응 전략,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문서진 전문가님부터요. 제가 3년 동안 안 좋게 본 종목이거든요. 현대차, 현대위암, 뭐 만도 뭐 이런 종목을 제가 2017년부터 제가 이제 토마토에 나와서 네. 한 번도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중요한 건 경쟁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수소차로 조금 뭔가를 기회를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소차를 공략할 것 같으면 현대차를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광무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S퓨얼 셀이라든지 네. 뭐 효성 첨단 소재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수소차 쪽에 오히려 그냥 부품 소재 쪽을 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대차는 저는 그냥 트레이딩 바이 관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트레이딩을 할 만한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는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뭐 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보는 게 맞고요. 수소 쪽을 보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차보다는 그냥 네. 수소 관련 종목을 가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이광무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이제 오늘 대화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은 현대차라는 이 수소차에 대한 연결고리 상상을 되시겠지만은 우리 5G를 생각해보면 5G를 결국에 사업하는 거는 SK텔레콤, KT, LG U+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을 하면은 SK텔레콤, KT, LG U+를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관련된 SK텔레콤이, KT가, LG U+가 투자하는 장비 쪽이나 부품 쪽으로 보기 때문에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소차에 대한 차량을 만들고 있지만은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는 수소 인프라라든지 그 안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현대차는 만듭니다. 만드는데 현대차는 지금 투자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현대차는 사실 부정적인 이유가 많죠. 먼저 살아나려면요.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그냥 추가적인 모멘텀일 뿐 뭐 본사업이 잘 돼야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수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점차 외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지 내수 활성화도 좀 부진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과거에는 현대차에 대한 내수 비중이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60%대예요. 이 부분들이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좀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종목을 교체해서 보시는 게 좀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차라리 본다라면은 현대차의 공급 라인이기도 하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차라리 고객사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는 부품사를 보는 것이 좀 낫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야인스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가 이렇게 뜨거운 주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못 해드려서 오늘 많이 아쉬울 텐데 정말로 내일은 종목 진단 많이 하도록 제가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내일장 전략 체크하겠습니다.